여러분, 동학개미 이러면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내던질 때 이들이 개인 돈 들여서 돈 빌려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내던진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내던진 거, 기관이 내던진 거를 다 사들였습니다. 3월 19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1457.64까지 떨어졌어요. 64까지. 지금 2000선, 23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져가는 주식시장을 동학개미들이 살렸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동학개미는요, 우리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 동학개미들이 지금 분노했어요. 네. 분노 정도가 좀 심각한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식을 내던지고 있어요. 지난 28일부터 시작해서 29일 해서 계속 내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6일째 내던졌습니다. 6일째. 그 금액도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도 1조 4,825억이나 됩니다. 1조 4,825억.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사들였습니다. 8,758억 원을. 기관도 5,125억 원을 매집을 했어요. 동학개미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동학개미가 화가 났을까? 왜 동학개미가 주식을 던져버릴까? 바로 대주주 요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선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이 이게 주식을 3억 원어치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것도 내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 전체예요. 온 가족 전체. 온 가족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손자까지 다 합쳐서, 며느리까지 다 합쳤을 때 3억을 초과하잖아요. 3억 원을 초과하지. 그러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얼마를 내느냐? 최대 33%까지 냅니다. 대주주가 되면. 대주주가 안 되면요, 거래세 0.2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을 점점 다가가고 있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 대주주 안 할래. 대주주 하면 세금만 많이 되고 뭐 하겠어 하며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학개미가 뿔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학개미가 뿔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한다고요? 이럴 바에야 내가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 이제 주식 다 던져버릴 거야. 이런 사람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이렇게 되면 12월에 대주주가 안 되겠다고 연례 행사처럼 순매도 행률이 있거든요. 12월에 가면.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대주주가 결정되는 게요,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주식 수를 가지고 네가 대주주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대주주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주식에서 번 돈은 전부 다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23%까지 내야 되거든요. 아니 33%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고 나는 12월 31일까지 나 대주주 안 할래. 그 전에 10억이었거든요. 10억인데도 많이 팔았어요. 10억인데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월 랠리가 생긴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1월 랠리. 1월 달에는 1월 랠리라고 해서 1월 달에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신년이기도 하지만요, 대주주들이 내던지는 거 있잖아요. 10억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던진 거, 그거 다시 주워 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월에 랠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게 3억으로 낮춰지면요,
나오는 물량도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거래일 동안에 연속 순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4조 6,998억 원이었습니다. 4조 6,998억 원. 예. 그런데 이게 3억으로 내리면 더 많이 내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억으로 되면 10억으로 됐을 때도 4조 6천억을 던졌는데 예. 이게 3억으로 대주주가 요건이 바뀌면 더 많이 던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지배적인 예측.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투자자 예탁금도 줄어들었어요. 투자자 예탁금도. 예.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올라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63조까지도 올라갔어요. 63조. 63조 2,581억 원이요. 이게 9월 4일입니다. 이때가 아마 카카오게임즈가 예, 상장을 할 때일 거예요. 예, 청약을 하니까 투자 증거금을 많이 넣고 거기서 빼서 카카오게임즈에 얼마를 넣었다고요? 거의 60조 가까이 넣었죠. 60조.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빅엔터테인먼트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빅엔터테인먼트가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입니다. 거기에도 몰린 게 한 58조 정도 몰렸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58조 몰리면서 예, 투자자 예탁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10월 6일이 되니까 그야말로 49조대로 떨어졌어요. 49조 195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을 맡겨놓고 이 돈을 빼서 주식 투자해 이렇게 하는 게 예탁금이거든요. 이 말이 이게 빠진다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다가 예. 여기에 미국의 대선의 변수도 있고요. 더더욱이나 대주주 요건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겠다. 차라리 그냥 입출식 통장에 넣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돈을 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입출식 통장에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2달 사이에 거의 20조 이상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20조 이상이. 예. 그만큼 입출식 통장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언제든지 투자할 곳만 있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이들이 해외 직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해외 직구 이 말은요 물건을 직구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주식을 직구합니다. 미국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당장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와우 엄청납니다. 해외 직구 해외 주식 결제액이 244억 562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8조 2,300억 원이에요. 28조 2,300억 원. 다시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28조 2,300억 원이라는 돈을 해외 주식에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단연 미국 주식이 많은데요. 미국 주식은 228억 4,100만 달러입니다. 94%를 차지합니다. 94%. 7월이 역대 최대치였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7월이. 그때 결제 금액이 193억 5,058만 달러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달 9월 달에는요. 224억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93억 달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죠. 비교가 안 되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서학개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한국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면 서학개미는 외국 주식에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서학개미들이 돈 투자하는 게 28조 원대다. 여러분, 국내 돈이 그만큼 해외로 이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이 국내에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자가 돼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실제 소비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외 주식으로 몰려간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자본을 이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자본을 이탈시키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 경기가 좋든 나쁘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국내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야. 해외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본 이탈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예. 대한민국 시장은 어려워. 이제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빠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많아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돈을 나가서 투자하는 거, 지금 뭐 시중에 돈이 넘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같이 나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로지 정세에만 눈이 멀어서 결국 우리나라 돈 가진 자산가들까지도 쫓아내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